자, 지금 어색해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좀 더 편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좀 이런 토크 컨텐츠를 해볼까 하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뭐 다른 작업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좀 게을르기도 해서 드디어 오늘 시작하게 됐다는 거. 네,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대화하는 그런 팟캐스트 형식의 컨텐츠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왜냐면 그런 데서 제가 배우는 것도 많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이런 토크 컨텐츠에 되게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저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컨텐츠로 제 유튜브도 좀 살리고, 제 음악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생각해보니까 좀 할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정해놓은 게 있는데, 오늘 그냥 갑자기 딱 꽂혀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내가 싱어송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왔는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물론 혼자서 다 하기 위해서라는 전제 하에 좀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모자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제 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럽니다.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살이 한 10kg 쪘고, 유튜브 하면서 좀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 아마 영상이, 계속 될수록, 다음 영상에서는 살이 좀 빠져 있기를 바라면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얘기를 그럼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적은 거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좀 티 안 나게 여기도 보면서 이렇게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혼자서 앨범을 내기 위해서 내가 해왔던 것들. 첫 번째, 일단 노래를 잘해야겠죠. 당연히 노래를 잘해야 되고, 저는 사실 처음부터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거라고는 오로지 노래 연습밖에 없었어요. 좀 빠르게 제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대만, 뭐 크게 대만에서 활동을 좀 했어요. 중국에서도 좀 하고. 예전에는 남자 팀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 연습하는 게 거의 다였어요. 그러니까 곡은 당연히 작곡가한테 받았고, 그때는 뭐 사실 가수를 한다라는 거 자체만으로 그냥 너무 기쁘고 막 열심히 할 때라, 뭐 곡이 좋고 안 좋고 물론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곡은 사실 받을 수 없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프로듀싱에 크게 기여를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냥 나 할 일 열심히 하고 내 노래 열심히 하고 스케줄 잡아주는 거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 그때는 어렸고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해 나가는 것 자체에 조금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난 어차피 가수가 되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 필요한 건 당연히 작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 보면 저도 그래서 어느샌가 내가 노래만 하고 또 어떤 거에 목마름이 있었냐면, 이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노래가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마음에 좀 싹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노래 자체가 내가 원하는 풍 자체가 아니고 뭐 이렇기도 했고, 저는 또 R&B 음악을 좋아하니까, 또 팀으로 작업할 때는 이제 팀 활동을 할 때는 사실 R&B 음악은 장르 음악이기 때문에 좀 더 대중스러운 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서 음악을 좀 해보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활동이 끝나고 저는 싱어송라이터, 특히 R&B 싱어송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바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근데 좀 막막했죠. 작곡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고 그냥 오로지 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제가 조금 익숙했던 거는 이런 큐베이스 지금 여기 화면 보이죠? 이 큐베이스에 익숙했어요. 왜냐면 녹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DAW라고도 하고 이제 시퀀서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하나쯤은 하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맨날 녹음하고 들어보고 화음 쌓고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녹음에 관련된 기능들은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큐베이스 내에서. 이제 그런데 사실 큐베이스가 녹음만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제 미디 작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쪽의 기능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큐베이스 자체에 좀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작곡 이제 독학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래도 한 10년 정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막 엄청난 자료들이 인터넷에 떠돌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큐베이스 특징이 이제 어떤 내장 가상악기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외부 악기를 사재로 사야 되는 좀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DAW별 장단점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큐베이스는 사실 8방메인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8방메인인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장 악기가 너무 부족하고 내장 플러그인 같은 게 좀 부족하고 그 대신에 녹음도 할 수 있고 뭐 미디도 할 수 있고 사실 어떤 용도로 써도 부족함이 없는 좀 그런 DAW고 로직 같은 경우는 이제 맥이 있어야 된다는 단점.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로직만 있어도 웬만큼 작곡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로직 자체에 이런 샘플들도 많고 악기도 많고 사실 거기서 제공하는 악기만 다 받아도 100기가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처음에는 다 가능하다는 거. 일단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약간 좀 하드코어하게 작업하려면은 없는 기능들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완전 로직을 엄청 빠삭하게 할지는 못해요. 아무튼 그렇고 요즘에 좀 뜨는 거 에이블턴 라이브. 에이블턴 라이브는 EDM이나 뭐 힙합이나 이런 쪽으로 루프 음악 작업하기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좀 샘플 이거 제가 조금 써봤는데 써본 바로는 약간 영감을 일으키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워크플로우 자체가 좀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그냥 이렇게 건드리면서 놀다 보면은 작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큐베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 그냥 백지장 같은 느낌이어서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이렇게 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에 시작하기는 좀 막막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뭐 크게 제가 아는 것만 보면 이 정도. 사실 이거보다도 더 DAW들이 많지만 그냥 제일 유명한 거 요 정도. 그리고 뭐 스튜디오 원도 있고 스튜디오 원은 제가 알기로 큐베이스랑 느낌이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큐베이스랑 로직의 약간 중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스튜디오 원은 네,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FL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워크플로우가 다른 DAW랑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가지고 뭐 큐베이스 쓰다가 로직 만지면은 대충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될 것 같고 내가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은 대로 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까먹었어. 일단 그냥 그러면 이렇게 세 개만 얘기를 할게요. 나머지는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 정도만 확실히 할 줄 알면 되고 근데 이제 사실 DAW 시퀀싱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거랑 작곡을 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작곡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다뤄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고 해서 작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곡을 하려면 일단 뭐 기초적인 화성학은 알아야 되고 근데 저는 조금 민망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화성학을 모른 채로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냥 감으로. 화성 같은 것도 저 지금도 화성을 넣을 때는 그냥 귀로 들으면서 넣거든요. 이게 무슨 텐션인지 무슨 어떤 뭐
무슨 코드인지 이런 거를 계산하면서 화음을 쌓진 않아요. 그냥 감으로 쌓고, 물론 근데 웃긴 거는 코드를 찍을 때는 그 공부를 해서 계산한 대로 찍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빠른 길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배우고 시작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저처럼 감으로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곡을 저는 이런 미디 찍는 것도 다 감으로 찍었는데 이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화성학은 배우고 가는 거가 좋다. 그리고 시퀀싱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요즘에는 그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디를 찍으려고 해도 찍는 게 이제 키보드, 마스터 키보드,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마스터 키보드로 이렇게 찍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냥 마우스로 찍는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프로듀서들도. 이게 해보면은 이게 키보드로 찍는 것보다 마우스로 찍는 게 더 편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만약에 막 엄청난 연주곡이고 이제 손 터치가 들어가는 연주곡이면 이제 내가 쳐야 되면 당연히 좋지만, 당연히 그래서 피아노를 칠 줄 알면은 무조건 좋지만 그게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가 하는 음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R&B, 힙합 기준으로는 꼭 피아노를 잘 칠 필요도 없고, 어쩌면은 칠 줄 몰라도 돼요. 그냥 처음에는 마우스로 찍으면서 시작을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악기가 있어야겠죠. 악기를 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즘에는 구독제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회사들마다. 옛날에는 저는 하나하나 다 사야 됐거든요.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회사들이 구독제로 나와서 뭐 어도비도 구독하려면 한 6, 7만 원 들잖아요. 뭐 그 정도 생각하면은 한 회사 한 두세 개 정도를 구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할 수 있어요. 막 사지 않아도. 요즘에는 좀 그게 편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스플라이스라는 샘플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악기를 막 이렇게 찍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기타를 친 거에 대한 이렇게 음원 웨이브 파일을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개당 100원 뭐 이렇게 해서 산 다음에 그냥 내가 드래그 드랍으로 내 DAW에 불러와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스라고 하는데 내 맘대로 막 요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작법도 처음 시작하기엔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제 내가 직접 찍는 거를 이제 합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레이어를 시키고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처음에는 좀 재미도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작곡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작곡을 시작한 건 내 곡을 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는 한국에 와서 한 2년 정도 혼자 독학을 하고 어쩌다 보니까 회사가 생겼어요, 그때. 근데 그때도 회사에서 곡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막 작곡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작곡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곡을 받은 게 오히려 계기가 돼가지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내 생각을 읽어가지고, 넌 이런 거 하고 싶지? 하면서 이렇게 간지러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거를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를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곡을 저한테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좀 거부를 했거든요. 이거 내가 내려고 만든 건데 왜 살려고 하냐. 오히려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게 어쩌면 칭찬일 수도 있는데 내 곡을 받고 싶다는 게. 근데 저는 애초에 내가 내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작곡을 독학한 사람이라 그게 그렇게 달갑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레슨을 좀 받아보거나 진짜 내가 혼자서
좀 센스 있게 독학을 잘할 수 있다, 내가 똑똑하다 하면은 독학을 하는 것도 요즘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프로듀스 아니 그 클래스 101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추천을 드려요. 거기에 작곡 클래스, 믹싱 클래스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예, 프로분들도 그거 많이 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모르는 건 없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작업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프로가 된 다음에 클래스 101을 다 봤어요. 진짜 유명한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프로가 된 다음에도.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지금 얘기를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사운드 디자인이랑 믹싱이에요. 근데 물론 사운드 디자인이랑 믹싱은 다른 건데, 일단 하나로 좀 쳐볼게요.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러니까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은 같은 플러그인들을 사용하지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약간 작곡의 관점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믹싱은 사운드를 정리해서 그 최종 그 후반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 정리 작업의 용도로 사용할 때 이제 믹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운드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 때 사용을 하면 그거는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곡가들이 컴프레서를 쓰는 거랑 믹싱 엔지니어가 컴프레서 쓰는 게 엄청 달라요. 똑같은 컴프레서를 써도. 작곡가들은 막 일부러 막 소리를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일부러 막 이상하게 저상하게 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소리가 나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막 보컬에 걸어야 되는 용도로 나온 플러그인을 막 기타에다 걸고, 막 무슨 뭐 드럼 막 이렇게 찢어지게, 요즘에는 막 이렇게 일부러 찌그러뜨리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많거든요. 약간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막 그런 플러그인도 막 여기저기 다 걸어보고, 막 뒤집어도 보고, 위상도 막 반전시켜보고, 막 내 맘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사운드 디자인이 나오고, 이 소리는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느낌의 소리들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곡을 하는 것도 요즘에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식의 사운드 디자인을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약간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음악을 들으면 이 소리는 어떻게 만들었지? 해서 내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믹싱은 이제 그거를 듣기 좋게, 음질이 좀 해상도도 좋고 이제 릴리즈 할 수 있는 퀄리티가 되도록 정리해서 깔끔하게 딱 만드는 작업을 믹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믹싱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사운드 디자인까지도 작곡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그 두 가지를 다 믹싱 엔지니어들이 했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음악에서 중요한 부분이, 예전에는 멜로디였고 한 10년 전에는 리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사운드가 제일 중요해서 작곡가가 그걸 하지 않으면 작곡가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까지도 작곡가가 당연히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냐는 이제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믹싱까지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것까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믹싱은 약간은 그래도 엔지니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저는 근데 믹싱까지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는 음악들이 다 제가 믹싱을 했었고. 근데 장단점이 뭐냐면, 믹싱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작곡 공부보다 저는 믹싱 공부하는 게 더 방대한 것 같아요. 이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일정 퀄리티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아마추어스러운 음원을 발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곡을 잘 써도 사운드가 안 좋아서 안 좋게 들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느낌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를 쓸만하지가 않다라는 좀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내가
믹싱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 그러니까 스피커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룸 환경도 있어야 되고, 사실 뭐 플러그인 같은 것도 많이 사야 되고 해서 돈이 일단 많이 든다는 거. 근데 반대로 믹싱을 맡기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믹싱을 제대로 맡기려면은 곡당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곡당 100만 원을 내가 내 장비를 사고, 내가 믹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를 사고, 플러그인을 사고,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믹싱을 하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믹싱을 내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지만 점점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 곡당 100만 원의 돈과 시간이면은 저는 그 선택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앨범을 낼 수 있을 정도 믹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약간은 엔지니어의 영역까지도 제가 건드려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전혀 몰랐던 거를 공부해서 얻어낸 거기 때문에, 작곡을 했던 거는 약간 그래도 음악을 했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믹싱은 진짜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하게 됐을 때가 좀 되게 많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운드 디자인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 믹스는 선택이다. 근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믹스는 돈이 많이 들기 마련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스터링인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맡기는 거를, 돈 주고 맡기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마스터링은 약간은 장비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스터링을 잘 해도 어떤 장비를 거쳐서 소리가 들어갔다 나가나에 따라서 질감이 결정되는 부분이 무조건 있어가지고, 내가 물론 그 플러그인, 그 디지털 플러그인만으로도 퀄리티가 나오겠지만 그 수억 원대 장비를 거쳐서 나온 마스터랑은 분명한 차이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돈을 주고 맡기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도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마스터링까지 해서 낸 음원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마지막 후반 작업 때문에 노래가 안 좋게 들리면 정말 허탈한 기분이 들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마스터링은 웬만하면 맡기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스터링은 믹싱보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아마 잘 알아보면 뭐 한 10만 원대도 있을 거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막 내노라 하는 진짜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런 곡들을 하셨던 분들한테 맡겨도 20만 원 정도면 된다는 거. 그래서 할만해요, 마스터링은. 그래서 마스터링은 맡기는 거 추천드리고. 자, 마스터링이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통사 계약. 그러니까 유통사를 뚫어야겠죠. 그 곡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면 유통사를 뚫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곡의 퀄리티가 되지 않으면 유통사에서 안 받아준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까였다는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없어요, 다행히도. 근데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내가 혼신의 힘으로 만들어서 유통사에 까일 정도면은 내가 아직까지는 앨범을 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퀄리티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멜론 음악을 들어봤을 때, 뭐 멜론 뭐 탑백이 아니더라도 내 장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장르 음악을 랜덤으로 들어봤을 때 그거에 비해서 꿀리냐 안 꿀리냐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질이든 뭐 곡의 느낌이든 어떤 것, 노래
가창 퀄리티든 이 보통 지금 기성곡들과 내 곡을 비교해 봤을 때 내게 더 좋거나 내게 분명히 더 어떤 점에서는 강점이 있다. 전혀 이 곡들 사이에 내 곡이 껴있어도 전혀 뒤지는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는 돼야지 앨범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너무 그냥 경험상 내보면은 그게 나중에 흑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음원을 다 내리고 싶을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분명히 발전을 할 테니까. 근데 음원을 내리는 것도 또 일이거든요. 그래서 돈 들여서 음원 만들었는데 그걸 나중에 또 시간 들여서 고생해서 또 내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유통사에서도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일단은 까일 정도면은 내지 마라. 그리고 보통 유통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영세한 곳에서는 돈을 받는 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유통을 해주는데. 그리고 어떤 데서는 얼마 이상이 안 되면은 돈을 유통된 그 수익을 얼마 이상이 안 되면은 안 준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근데 그런 데는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찾아보면은 그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매달 징수를 꼬박꼬박 해주고, 그리고 그게 어디서 얼마가 징수가 됐는지 1원 단위까지 딱 이렇게 엑셀로 딱 보내주고 이런 유통사들이 있거든요. 저도 엄청 많은 유통사를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런 데를 찾아서 계약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뭐 사실 유통사가 어디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거기 유통사에서 해주는 일이 유통을 해주는 거 외에는 크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무슨 어떤 공연을 열어준다거나 뭐 어떤 어디에 무슨 컨텐츠를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유통사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거는 아티스트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슈퍼마켓에 유통을 했는데, 그럼 유통을 했으면 당연히 누가 그거를 사면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유통을 해주는 돈으로, 대가로 내가 돈을 줘야 된다? 이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플랜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회사만의 뭔가 룰이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물건을 생산자의 입장에서 유통을 하면 당연히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작권 수익이랑 유통 수익은 다른 거예요. 저작권, 유통 수익은 인접권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멜론에서 스트리밍이 됐으면 그 총 금액에서 저작권을 나누고, 유통사에서 가지는 유통 수익을 나누고, 멜론에서 가지는 돈을 나누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유통 수익은 제작자, 만약에 내가 제작을 했으면, 내가 셀프로 제작을 했으면 내가 제작자죠. 아니면 내가 회사가 있으면 회사가 제작자죠. 제작자한테 가고, 그리고 저작권은 이제 말 그대로 작사 작곡한 사람한테 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 두 가지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혼자서 한다면 유통 수익, 인접권과 저작권을 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인접권은 유통사에서 받는 거고, 저작권 협회에서 받는 거고, 네, 협회는 처음에 계약을 해야지, 20만 원 내고 계약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메이킹. 그 다음에 이제 자켓 촬영이랑 비디오 메이킹이 남았잖아요. 사실 요즘에 자켓 촬영은 뭐 AI로 하시는 분도 많고, 뭐 어디서 찍어서 하는 분도 많고, 프로필 사진을 좀 멋있게 찍어서 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제가 해본 바로는 AI는 조금 티가 아직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AI로 한 곡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볼 때마다 너무 AI인 게 티가 나서
좀 후회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AI로 만든 자켓이 보이면은 음악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프로필 사진을 찍었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음원들이 그때 찍은 사진을 좀 가공해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혼자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삼각대 갖다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한계가 있고 이렇게 앵글이 계속 바뀌어야 되고 하니까 찍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뮤비는 제일 제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왜냐면 어느 정도 일정 퀄리티가 나오지 않으면 없으니만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왜냐면 뮤비 때문에 곡이 더 좋게 들려야 성공적인 뮤비잖아요.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리릭 비디오 멋있는 사진 하나 딱 올려놓고, 사실 음악은 내가 상상하면서 이 음악이 이렇구나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상상이 됐을 때 멋있는데, 그 내 상상보다 못한 뮤비를 보여줘 버리면 차라리 이걸 안 보고 내가 상상했을 때가 더 멋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뮤비는 찍을 거면 진짜 좀 멋있게 나오지 않으면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거를 또 내 뮤비라고 유튜브에 올려놨을 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완벽주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뮤비는 가능하면 좀 힘을 줘서 찍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돈을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각 있게 어떤 아이디어로 내 음악에 잘 어울리게 찍으면 사실 그게 그냥 별거 아닌 거여도 되게 멋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뮤비는 돈이랑은 상관이 없고, 얼마나 내가 그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찍느냐, 좀 그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홍보가 있겠죠. 이게 뮤비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사실 이게 제가 제일 못하는 건 것 같아요. 홍보는 약간은 제 생각에는 아티스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약간 좀 그러니까 SNS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릴스나 뭐 틱톡이나 쇼츠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뭔가 거기 분위기는 뭔가 좀 발랄하고 깜찍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엄청 인싸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쇼츠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못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거지 내가 약간 이런 행동을 이런 것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저도 좀 그랬고요. 근데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저도 근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뭔가 막 신나는 릴스를 찍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좀 생각을 고쳐먹은 게, 나를 보여주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괜히 막 이상한 신나고 막 발랄한 거 하면은 나도 오그라들고 보는 사람도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무드가 어떤 무드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무드에 맞는 거를 하면은 안 어색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저는 처음에 어색했는데, 뭐 유튜브를 이제는 많이 찍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어색한데,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있고, 애초에 나한테 맞는 무드가 있는 거고 내 음악에 맞는 무드로 찍으면 뭐 그렇게 오버스럽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SNS 홍보를 좀 꾸준히 하고, 정말 아이디어 좋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좀 노출을 자주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성실성에 포함되는 영역인 것 같고, 사실 이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음악만 띡 내놓고 말면은 자기 만족은 되지만 사실 그걸로 어떤 빌드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당연히 제가 엄청 뼈저리게 느꼈고,
뭐 그래서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도 있고. 예. 예전에는 제가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리뷰는 저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작곡가 입장에서 어떤 아이돌 곡이 이러이러하고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곡을 좀 해부해주고 뭐 이런 악기가 들어가서 이런 장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저를 보여주는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막 구독자가 500명도 안 됐는데 막 조회수가 올릴 때마다 2만, 3만씩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유튜버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컨텐츠가 맞았는데 제가 유튜버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는 아티스트로서 저를 좀 알리고 좀 그리고 제가 아티스트 활동을 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컨텐츠를 하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그게 하나 터지니까 제가 그런 유튜버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순간에 중단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난 유튜브를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근데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는 요런 토크 컨텐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컨텐츠가 나한테 제일 잘 맞고 이런 거를 했을 때 내가 가장 나답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음악 컨텐츠는 당연히 올릴 거고. 그래서 요런 좀 플랜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얘기가 싱어송라이터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와중에 지금 제 얘기가 반 이상이 나왔는데 어쩌면은 제가 원했던 그림인 것 같아요. 이게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지금 거의 적어놓은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쭈쭈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어떤 제가 잘 생각하고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하는 시간을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네.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근데 제가 이 영상 끝나고 영상을 하나 또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 머리로 하나를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